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광복절 특사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이 회장은 재기의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밝혔고 재계도 이번 사면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내일부터 광복절인 오는 15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나들이객과 막바지 피서행렬이 몰리면서 크게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부는 최대한 빠른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돈이 풀리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지난 9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가 2050선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4일 이후 9개월여 만입니다. 네, 쏙쏙경제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알아보고 있죠. CEO들의 언행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는 코너입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 단행된 광복절 특별 사면 소식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자, 기업 총수 중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이름을 올릴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희비가 엇갈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는 경제인 14명이 포함됐습니다만은 대기업 총수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했습니다. 네. 특별 사면을 앞두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산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해서 사면 대상에 올랐던 이재현 회장, 형 집행 면제 특별 사면과 특별 복권 대상자가 됐습니다. 반면 기대했던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재계는 특사 발표 직후에 경제인 사면을 환영하면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재벌 총수 사면이 최소화된 걸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정말 이 내용도 다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힘든 소송전을 벌여온 두 형제가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동생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그런데 이제 둘 간의 소모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동생 측이죠. 금호석유화학이 각종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네. 당장 형제 간 분쟁이 쟁점이 되는 소송들도 마무리가 될 전망입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소취하의 이유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주주와 시장 가치를 추구했으나 경제 주체 간의 갈등만 이야기했다면서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선 마당에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인 박삼구 회장도 소취하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 두 그룹의 화해를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기업엄, CP 부당 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건, 또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에 대한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소송도 취하가 됐는데요. 오는 22일 법원 명령에 따라서 양쪽이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표권 사용과 관련된 분쟁도 원만하게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에 유동성 위기에 처한 후에 무리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의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갈등을 빚은 후에 지난 7년여간 각종 소송이 91건, 피소 금액만 2천억 원에 달하는 소모전을 그간 벌여왔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동생 측의 소취하로 그간의 형제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형인 박삼구 회장은 최근에 금호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드는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간에 애를 써왔는데 이로써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역시 공멸의 위기 앞에 서야 형제 분쟁이 마무리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금호아시아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금호그룹 형제의 분위기는 좀 이렇게 화해에 묻은데 경영권 분쟁이 아주 중요한 어떤 서로 형제 간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이 둘의 변수로 떠오른 게 바로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이거든요. 그렇죠. 자, 최근에 최종 심리가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10일이니까 그저께죠. 성년 후견인, 즉 법적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최종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러면 이달 안에 법원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영권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다시피 하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은 성년 후견인 지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 총괄 회장이 아직 치매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신격호 총괄 회장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후문입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대신 결정할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인데요. 원래는 지적 장애인이라든가 치매 등을 겪는 노인을 돕는다는 취지죠. 이 후견인 지정 요청은 신총괄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제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성년 후견인 후보로 신총괄 회장의 일본인 아내 시게미 사츠코 여사하고 두 아들, 또 서미경 씨와 사이에서 난 딸 서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후보로 지정했습니다. 롯데 형제 분쟁에서 성년 후견인 지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누군가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신동주 전 회장이 아닌 후보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 장남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역시 높아서 이 역시 형제 분쟁에서 거의 무한 반복되고 있는 주주총회와 소송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생 진영의 뜻대로 이게 진행이 될 경우 역시 이제 형이 크게 무력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형제 분쟁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직접 발표에 나섰던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동진 사장은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부사장에서 1년여 만에 무선사업부 전체를 이끄는 수장으로 지난해 말 인사에서 전격 발탁된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가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CEO의 일원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전 무선사업부 신정균 사장이 이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성공시키기는 했습니다만은 2014년부터 무선사업 성장세와 영업이익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으로 시장에 선을 보이는 것이니까 이 갤럭시 노트 7의 성패에 따라서 CEO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성공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이전의 노트 5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것일 텐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고 사장은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고 사장은 갤럭시 노트 7은 더욱 완성된 모습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서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잠깐 같이 들어보시죠. 정말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여 더욱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그 사용자 경험 UX를 제공하려고 했고 삼성 스마트폰 최초로 홍채 인식 기능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이전 갤럭시 전성시대 때 이른바 신종균 폰으로 업계에서 불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고동진 폰으로 불릴지도 관심사인데요. 역시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의사는 처방으로 얘기하고 경영자는 신제품으로 승부해야 하는 법인가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현대상선, 이 현대그룹을 떠나서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자, 이 회사의 CEO를 뽑는 과정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자회사로 이 회사를 편입하고 새로운 CEO를 선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산업은행 측은 다음 달 초까지 CEO를 선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20일에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아마 확정 발표되는 게 아닌가 제게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산업은행에서 CEO 선정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 과정 자체가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새로 선임된 CEO가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CEO를 예전처럼 정치적으로 뽑을 경우에 비난을 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 부실 기업의 CEO를 정치적으로 선정했다가 두고두고 논란이 된 게 대우조선 해양 사태일 텐데요. 이 역시 자금 지원을 해준 산업은행이 지금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공기업 CEO 선정 선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일단 산업은행 측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후보 이름까지 거명되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은 사후에 왜 한 칸 고치지 말고 진작부터 그랬더라면 해운 산업이 뭐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을 테고 대우조선 해양도 분식회계 투성이 회사가 되진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자, 우리 검찰이 외국인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폭스바겐 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대표를 소환했어요. 네, 어제 오전 검찰에 소환이 됐고요.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한 데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 재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인증 담당 임원을 구속하면서 공범으로 타머 대표를 이미 지목했기 때문에 이번 피의자 신분으로의 소환은 어느 정도 예정됐던 일입니다. 폭스바겐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에 검찰에 나온 최고위층 인사이자 외국인 임원으로는 이제 처음입니다. 검찰 측은 폭스바겐 코리아 대표의 상사격인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이 당초 국내 판매 차량의 배기가스 등과 관련된 인증 서류를 조작한 혐의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압수한 차량 가운데 상당수에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제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서류 조작 사건이 아예 차량 조작 사건으로 비화가 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소비자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한국 시장 좀 우습게 봤던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한 가운데 전력 수요도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력 거래소는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순간 전력 수요의 평균이 8,518만 킬로와트로 어제 세운 종전 기록인 8,497만 킬로와트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8.5%, 722만 킬로와트를 기록해서 올해 들어 5번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차 합동 단속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2,350개 매장을 점검했습니다. 위반율은 1.8%였습니다. 구조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모 사채에 대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기한을 이틀 앞둔 다음 달 2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4,200억 원에 대한 만기 연장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 기한을 다음 달 4일까지로 한 달 연장하면서 최소 7천억 원에서 9천억 원대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한진해운이 내놓은 미국 롱비치 터미널 지분을 주식회사 한진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진은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롱비치 터미널 지분 인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진해운은 미국 서부 항만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대형 롱비치 터미널 운영권 지분을 팔아서 1,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몇 달째 매각 방법과 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올해 임금단체 협약 협상을 마무리 짓고 7년 연속 무분규 교섭에 성공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임금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찬성률 61%로 가결됨에 따라 올해 임금단체 협약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간 연속 2교대와 관련해 노사가 위원회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 방안, 시행 시점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맥주 매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입 맥주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수입 맥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급등해 9.8% 증가에 그친 국산 맥주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CU에서도 수입 맥주 매출이 지난달보다 35.9% 증가한 반면 국산 맥주는 9.2% 늘어났습니다. 네, 속속경제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